예, 매주 금요일 한상혁의 나비 효과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 투자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 변화들, 조심스러운 변화들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요? 주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앵커입니다. 네, 최근 K-웹툰, 이 한국 웹툰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K-팝, K-뷰티에 이어서 이 K-웹툰이 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태국에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 웹툰의 퀴즈쇼, 예선전에서만 무려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100명의 결승 진출자들, 이 상금 3,900만 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동남아에서는 이 K-웹툰 전성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또 최근 알아보니까 동남아의 Z세대들,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많은 친구들이 미래 장래 희망으로 이 웹툰 작가를 꿈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K-웹툰이 이 한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정말 이 K-뷰티에 이어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웹툰사들의 글로벌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이버 라인 웹툰, 일단 웹툰 시장에서는 넘사벽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5년 만에 사용자 6천만 명 돌파했다고 하고요. 또 100개국에서 이 애플 만화 부문 1위를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피코마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 나가면서 올해 거래액만 4천억 원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웹툰이 대박 행진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자료 하나 더 본다면 2022년 웹툰 시장 13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K-웹툰이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보니까 빨리 이 수혜 종목에 올라타서 돈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웹툰 시장이 이만큼 커질 것인지, 그렇다면 또 K-웹툰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 많은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한상혁의 나비 효과에서 체크해 보시죠. 예, 오늘의 주제 웹툰이군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이제 만화방에 어머니 몰래 가서 만화 보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만화를 주는 게, 웹을 통해서 보는 게 웹툰이지요. 예, 유한터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웹툰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열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밍밍하니까 조금 반대편으로 삐딱하게 될 질문을 오늘 들어가 볼게요. 예, 웹툰은 인기 있는데 젊은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오늘은 만화 얘기를 할 건데 네. 아마 중장년층 30대 네. 넘어가서 40대, 50대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렸을 때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즐겨봤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웹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얘기를 약 한 달 전쯤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얘기를 하면서 살짝 다룬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웹툰과 관련된 시장, 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아서요. 자, 이 부분을 따로 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컨텐츠 시장에서 이제 만화, 소설 같은 이제 소비 형태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소설, 만화 이런 읽을 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잡지나 책 같은 형태의 종이 인쇄물에서 많이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만화와 같은 이런 서적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중장년층에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웹툰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만큼 손안의 컴퓨터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유용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웹툰 관련 이용 시간이 월 평균 한 871분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제외한 엔터테인먼트용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가장 긴데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 비중이 절반이 넘고요. 저처럼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약 20%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웹툰을 IP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웹툰에 대한 평가는 좀 다시 재평가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상혁 과장님도 웹툰을 통해서 만화를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네. 매일같이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젊은 20, 30대만 본다는 10대, 20대만 본다는 얘기는 이제 질문은 이제 비트가 됐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게 과금을 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유료를 해야 이제 수익 모델이 거기서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웹툰 업체들이 돈을 버느냐, 어디서 돈을 벌고 있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반적으로 웹툰은 무료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네. 다 무료가 많아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편에 대해서는 본편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지만 네. 그 다음 편이 기다리고 궁금할 경우에는 유료화를 결제를 하면 그 다음 편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는군요. 예. 네. 그 미리 보기에 대한 수요가 유료화로 진행이 되면서 수익 구조로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웹툰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만화를 보고 그렇게 유료화돼서 그 수수료를 취급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최근에는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다음 표는 웹툰의 드라마한 사례거든요. 꽤 오래전에 이제 하지원 주연의 다모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네. 그게 이게 그것도 만화 웹툰이었어요. 기반이에요? 예. 만화를 기반으로 했던 거고요. 네. 그 다모라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뭐 풀하우스, 뭐 미세, 그리고 최근에도 웹툰을 드라마한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흥행 실패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죠. 인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한 독자들이 곧 잠재적인 시청자나 뭐 관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이와 더불어서 웹툰과 웹소설에 익숙한 이제 10대랑 20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호흡이 긴 영화 같은 경우, 드라마 같은 경우에 손쉽게 좀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컨텐츠 특성상 웹툰의 스토리와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와 이런 스토리가 신선하다는 점이 아마 드라마화를 한다든지 영화한다는데 상당히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리 소재가 신선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상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특수효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어떤 SF나 판타지물도 그런 세계관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점도 웹툰 IP가 계속 선호되는 이유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이언맨이나 뭐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이런 마블의 영화도 따지고 보면 그 만화에서 그 세계관이 그렇죠. 시작이 네.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블 코믹스에서 70년 동안 약 7,000개에 넘는 캐릭터가 창조가 되었고 그런 캐릭터들이 바로 영화화되면서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파급되는 캐릭터 산업들까지 확장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만화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만화라고 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만화 산업의 규모가 시장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준을 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바로 이런 웹툰, 만화의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이 웹툰 시장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웹툰, 그러니까 그런 형식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플을 접근해서 세로 방식으로 해서 쭉쭉 넘겨보는 그런 방식이 바로 우리가 종주국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웹툰은 이제 기존의 종이 만화책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로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잠재 수요 측이 무한히 넓은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국내 IT 플랫폼 업체들이 사실 웹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런 게 기반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장된 기업 가운데 특별히 어떤 종목이 웹툰 시장의 성장과 관련이 있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네, 역시나 꼽아보자면 네. 이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웹툰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전 지역 1위 플랫폼으로서 트래픽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자예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5개 광고라든지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꾸준히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는 다운로드가 좀 폭증할 분위기까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마한 성과도 상당히 큰 성과로 네이버한테는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만화 시장의 약 15%를 점유하는 2위 시장인데요. 아직 인쇄 만화가 강한 시장으로 디지털 만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가 양분하는 이 시장에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인 웹툰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절반은 현지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 작품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로컬 작품들의 수급을 늘리면서 현지 공략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 라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월에 수익화한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익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품 초반부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웹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에 다음 화를 기다리지 못하는 일부에게는 결제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하면서 큰 성공을 좀 거두고 있죠. 일단 카카오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수익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보다 먼저 시장 논리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미국, 동남아 시장에서 1위 플랫폼인 네이버하고 원천 IP의 큰 강점을 보이는 이 카카오, 이 두 회사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네이버 웹툰은 기존에 이제 네이버의 플랫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매출이나 수익이 나면 네이버의 수익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이버 이제 웹툰이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로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 웹툰이 네.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네. 카카오를 통해서 연결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를 상장시키려는 예. 계획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판을 한번 키워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웹툰과 직접 관련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게 좋으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라는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상장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 쪽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죠?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상장하고 나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이런 시장을 오래전부터 보고 그동안은 돈을 많이 쓴 거죠, 그죠? 쓰고 판을 깔아온 그렇죠. 건데 결실을 좀 맺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 말고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웹툰 관련주가 좀 있어요. 예, 주목할 만한 기업은요 또. 그죠.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너무 대중적인 종목이죠. 예, 예. 시청자분들도 재미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DNC 미디어라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DNC 미디어는 판타지나 무협과 같은 대중적인 웹 소설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웹툰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카카오 페이지 내에서 점유율 1위일 뿐만 아니라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 18.5%를 투자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DNC 미디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작가하고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 웹툰이라는 것이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유능한 작가와 톡톡 튀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카카오 페이지 내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카카오 페이지의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2,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누적 조회수는 470억 회가 넘어섰고요. 작품 수만 약 6만 6천여 개 됩니다. 이렇게 가입자 수와 서비스 컨텐츠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료 결제 금액 또는
이제 비례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맺고 컨텐츠를 이제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된 컨텐츠를 소비자가 유료로 이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결제한 금액 전체를 동사가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태로 플랫폼 회사들에게 지급을 좀 하고 있고요. 즉, 이 말은 유료 결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에 바로 인식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표를 보시면, DNC 미디어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16년도에 189억 원을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가 2017년도에는 265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329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3분기 만에 작년도 한 해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아마도 460억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매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좀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DNC 미디어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시장의 상승과 함께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와 18,000원대 이 사이에서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와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경우에는 이 18,000원대까지는 무난히. 네. 그리고 또 하나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무협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스터 블루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해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중소형주 가운데 이제 DNC하고 미스터 블루잖아요. 네, 비교를 맞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미스터 블루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무협 만화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무협 만화계에서 좀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황성, 사마달 이런 작가님들의 IP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80편 이상의 타이틀을 제작하고 있고 무협 만화에서도 장르를 세분화시키면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협 IP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주목을 좀 끌고 있고요. 미스터 블루는 자회사가 모바일 게임을 하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에오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오스라는 모바일 게임이 올해 8월에 상당한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네. 런칭 일주일 만에 매출 순위 2위라는 째팍을 한번 터뜨린 건데 에오스 게임의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부터 대만을 시장으로 해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네이버, 카카오,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상장된 기업은 다 나왔잖아요. 네. 다 좋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으나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예. DNC 미디어를 탑픽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의 나비효과 오늘은 웹툰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알아봤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마켓은 1부 마칩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탄핵 얘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미국 주가 올랐고 우리 야간 선물도 올라서 오늘 2000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날 걸로 예측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